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그 건축 구조의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건축 구조의 해석은 저희가 그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외부의 힘에 의한 반력, 그리고 부재력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 부재력을 가지고 부재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고 그 응력에 의해서 변형이나 처짐을 계산하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러한 구조 해석이 아니라 이제 구조 설계를 할 것인데, 구조 설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 변형률 선도에 의해서 변형률을 바탕으로 해서 응력을 산정하고요. 이 응력이 부재력이 되고, 이 부재력을 바탕으로 공칭 강도를 구하는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칭 강도가 외부의 외력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것이 건축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는 틀리게 우리는 오늘부터 건축 구조 설계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부터 해서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구조 설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 이유는 가장 좀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보편화됐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외력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그리고 철근의 인장력이 일체로 만들어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호 부분입니다. 보호 부분에 이렇게 외력, 집중 하중이든 등분포 하중이든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이 부재에서는 아래로 처지는,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는 이런 모멘트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의 상단을 압축 연단측이라 하고요. 압축 연단, 그리고 보의 하부를 인장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수평 부재, 보호 같은 부재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는 압축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해서 하부 쪽에는 이렇게 크랙이 가려고 하고 있고, 상부 측에는 이렇게 모여서 압축 파괴가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중에 의해서 이런 부재들, 수평 부재들을 보면 이렇게 밴딩, 굽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라봤을 때는 상부 측에는 압축, 그리고 하부 측에는 인장이 생기는데, 이 상부 측 압축과 인장이 중간에서 만나서 인장력도 발생하지 않고 압축력도 발생하지 않는 어느 한 점, 그리고 그 한 점들을 이은 선들을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중립축. 중립축은 변형이 없겠죠. 변형이 없이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체, 수평 부재를 만들 때 콘크리트만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콘크리트가 하부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데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은
인장 강도는 압축력의 10분의 1 그리고 1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만 사용했던 이런 부재는 구조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인장 응력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철근을 배근해서 이 철근이 인장 응력을 부담하게끔 이렇게 구조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상부 측에도 이렇게 철근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부 측에도 다 들어가죠. 저희가 단순 볼을 이렇게 봤을 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등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조는 고정단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고정단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BMD가 작성되죠. 그래서 상부측 단부, 보의 단부 쪽에도 충분한 인장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철근이 배근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중에 의한 발력, 그리고 그 발력에 의한 부재력에 의해서 우리가 인장 응력이 취약한 부분에는 철근을 배근해 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먼저 파괴가 돼야 됩니다. 먼저 파괴가 되게끔 설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강한 부재로서 취성 파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취성 파괴. 철근은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제 항복 하중에 이르게 되면 천천히 늘어나는 소송 구간을 걸쳐서 극한 하중에 이르러서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철근이나 이렇게 철골 구조에서 만약에 하중이 많이 발생하고 변형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취성지이기 때문에 파괴 하중이, 극한 하중이 이루기 전까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압축 응력에 대응을 하지만, 파괴 하중이 중첩돼서 넘어가는 순간은 갑자기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는 갑자기 파괴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파괴하기 전에 하부에 철근이 먼저 인장 파괴를 해서 서서히 변형이 커지거나 처짐이,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상 징후를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서로 다른 부재들의 조합으로, 그리고 일체화해서 이상적인 부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철근과 콘크리트 두 부재가 어떻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이 강한 취성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수화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CaO가 석회죠, 석회.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가 물과 반응해서 수화 반응을 해서 수산화칼슘. 그래서 콘크리트의 주 성분이 수산화칼슘을 만드는데, 이러한 수산화칼슘은 알카리성입니다. pH 12.5 정도. 12.5 정도의 알카리성인 성질을 가진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알카리성인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배근되면서 철근은 녹쓰는 일이 없어서 내구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은 어떨까요? 철근은 연성이 강하죠. 철근은 연성이 강하고 강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게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 내구성이 저하 되겠죠. 부식이 되면 내구성이 저하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철근 직경이 이렇게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 철근이 물이나 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부식. 이렇게 표면에 부식이 돼서 녹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경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원래 철근 직경에서 녹이 생김으로써 녹으로 발생한 이러한 부분들 떨어져 나가게 되면 실제로는 결국에는 이러한 단면을 가진 철근이 되겠죠. 그래 되면 직경 감소로 인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철근은 어떻게 부식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근은 물과 산소와 결합을 하면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은 이러한 철근 원소에서 전해질, 그러니까 음이온이죠. 음이온, 이 음이온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물과 산소를 만나면 FeOH2, 수산화 제일철, 붉은 녹이죠.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붉은 녹이 생기고요. 여기서 더해서 이런 수산화 제일철이 또 물과 산소를 만나면 수산화 제이철, 검은 녹, 아예 그 철의 성분을 상실한 검은 녹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근을 부식되지 않고 부식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 속에 있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장기간 이런 식으로 배경이 되죠. 장기간 존치되면서 단면 결손 없이 충분한 인장력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배근을 하면 두 부재가 일체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일체화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팽창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 겨울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도 많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30도씨, 40도씨까지 많이 차이납니다. 기온차가 우리나라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온차에 의해서 철근이라 모든 부재는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이러한 반복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선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재가 일체화돼서 철근은 이제 콘크리트 속에 매립되면서 부식이 잘 안 되게 됐고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압축력을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수평 부재에는 만약에 외력이 작용하면 압축력과 인장력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제 상, 하부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응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틸 같은 경우, 철 같은 경우에는 압축 응력도 마찬가지고 인장 응력도 콘크리트보다는 강하죠. 그러면 이러한 수평 부재들을 다 강한 부재로 이렇게 쓰면 좋으나 스틸의 단점으로 인해서 같이 쓰게 되는데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녹이 많이 발생하죠. 녹이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화재에 취약해서 내화 성능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제 주요한 구조 부재가 전부 스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2시간 이내에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스틸의 온도가 18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스틸 부재의 구조적인 성능이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초고층이나 오피스에 많이 적용되는 이제 철골 기둥, 철골 보호 같은 경우에는 내화 피복을 해주죠. 내화 피복을 통해서 이러한 화재에 대한 보강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력이 떨어지겠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혼합한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철근 콘크리트 부재, 수평 부재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과 압축력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 두 부재의 약점을 상호 보완해서 어떻게 강점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해석에 꼭 필요한 재료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여러 가지 강도의 조합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도가 있겠죠. 콘크리트에도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강도를 표준 공시체를 만듭니다. 표준 공시체를 가지고 이제 일축 압축 테스트를 하죠. 이러한 일축 압축 테스트를 이용해서 압축 응력과 변형률 이런 그래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압축 응력이 70까지 갔다. 70MPa까지 갔다. 이러면 대부분 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고강도. 그리고 압축 응력이 상대적으로 잦죠. 이게 이제 뭐 저강도나 혹은 일반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률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죠. 이렇게 같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극한하중에 도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파괴되는 시점이 0.003에서 0.004인데 변형률 파괴시는 시점이 빠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일수록 0.004까지 가서 파괴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압축 응력은 강하지만 변형률, 적은 변형으로 갑자기 파괴가 되는 이런 취성 파괴, 취성 파괴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는 강도는 약하지만 취성 파괴가 좀 덜하다.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변형률이 고강도 콘크리트보다는 변형률이 더 큰 변형률에서 파괴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공칭 강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공칭 강도. 공칭 강도는 재료가 견디는 힘, 내력. 이러한 공칭 강도를 정할 때 우리는 재료가 버틴다고 했으니까 재료가 버텨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정도 되면 파괴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지 이런 판단의 기준의 근거가 변형률이고 저희 일반적으로 0.003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설계할 때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 정도 되면은 부재는 파괴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변형률 0.003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형률의 0.003에 이르는 응력까지 이 부분을 거의 극한하중을 지난 파괴하중으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구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어느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선도죠.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각각의 압축 응력의 50% 정도 되는 요 구간에서는 응력의 증가에 따른 변형률의 증가도 선형으로 나타나고요. 50%의 압축 응력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이 선형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탄성계수라고 하죠. 변형률 분의 응력, 이 부분을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가져왔을 때 우리가 아는 이 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FA는 압축 응력의 50%라고 해보시죠. 50%에 이르는 이 지점하고 원점과 이르는
이 기울기를 대부분 할선 기울기라고 해서 할선계수라고, 이 부분을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일단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이 접선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원점에서 그냥 이 접선을 탄성 곡선에 응력 병행률 곡선을 접선을 이렇게 끈 세 가지 선을 쓰는데, 대부분 우리는 요 선을 할선 기울기를 가진 이 할선 계수를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라고 간주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철근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한번 같이 학습을 해봤듯이 이러한 응력 그리고 변형률 선도를 보시면 응력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응력이 계속 커집니다. 만약에 당긴다고 어느 강제를 당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어느 강체를 당기고 있는데 계속 큰 힘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부재 변형률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그러면 변형률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요 기울기를 우리는 철근의 탄성계수라고 하죠. 철근의 탄성계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철근의 강도에 따라 틀렸죠.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탄성계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탄성계수를 지배하는 인자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 탄성계수가 이렇게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복 강도의 0.8%, 그러니까 0.8이 곱해졌죠. 한 80% 되겠죠. 항복 응력의 한 80% 정도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고정적인 탄성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당기는 힘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선형적 탄성 변형, 탄성 구간까지 이렇게 갔다가 항복한 응력에 이르게 되면 철근이 항복하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만약에 당겼다고 했을 때 계속 당기는 게 늘어나서 이 부분을 하중을 빼면 다시 늘어난 부분이 다시 원복이 되는데, 이 항복 응력, 항복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쭉 처지게 됩니다. 응력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고 일정하더라도 계속 같은 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변형되는 정도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구간은 소성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피자를 먹을 때 치즈, 엿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쭉 늘어나는 이런 상태가 철근이나 이런 스틸, 강제의 소성영역이 되겠고요. 이런 소성영역을 지나서 어느 정도의 극한 강도에 도달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파괴가 되는, 강제가 끊어지는 이러한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 다른 두 부재입니다. 서로 다른 두 부재인데 이 서로 다른 두 부재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만을 극대화시킨 시스템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고,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전까지 학습했던 서로 상호 보완,
상호보완 작용,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 즉 열팽창 계수죠. 온도 변화에 따른 늘어남과 줄어드는 그 정도가 똑같아서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 일체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가정은 콘크리트의 압축축이 압축 변형률이 0.003을 기준으로 하고요. 콘크리트는 인장력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철근은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가 되기 전에 인장 파괴가 먼저 되는 것을 전제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 철근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성질, 구조적 성질을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구조 해석,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구조 해석을 하는지 학습을 해볼 거고, 실제로 수평부재, 휨부재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단면 치수, 그리고 어떠한 철근의 단면적,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지 이렇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